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노트북 LM을 통해서 다시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일단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더 풍부하게 해석을 하는지 함께 해보시죠. 강의랑 똑같이 2019년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왕 데이터가 더 있으니까 2018년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포함되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보시면 이거를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계산과 관련된 거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체크하면요, 이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거 요거하고 교재하고, 그 다음에 애플 10K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삼성 연결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강의 때는 별도 보고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별도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스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앞에다가 느낌표를 치게 되면 말이죠. 이게 맨 앞으로 정렬을 합니다. 예,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막 찾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어떤 컨텐츠가 어떤 건지 판단하셔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느낌표를 쳐주면 이렇게 맨 앞에 서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느낌표를 치면 노트북 LM이 이 자료를 더 많이 참고하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치고 저희 노션에서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편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좀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2018년도, 2019년도 회계연도 수익성 지표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주고 엑셀에 붙여넣기 좋은 마크다운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나중에 엑셀 차트로 만들 수 있도록 수치 데이터 위주로 명확하게 표현해 줄 것. 포함 지표는 저희가 공부한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그리고 이것을 표로 산출해주고, 추가적으로 이 지표들을 기반으로 양사의 자산 효율성 및 자본 배분 전략의 차이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 해석해줘. 그리고 소스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해서 서술을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봤어요. 일단 여기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게, 마크다운 표는 뭐냐,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텍스트를 복사해서 엑셀에 붙이면 그대로 붙는 하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서 이 표 자체를 A한테 시켜서 차트로 바로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엑셀의 수작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셀이랑 호환되는 양식을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 스튜디오에 보고서 같은 거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게 수정이 안 되니까요. 그것도 수정을 하려면 여기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미나이한테 요청해서 그거에 있는 슬라이드를 나중에 PPT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PPT로 만들어도 애초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엑셀의 로 데이터를 바꾸면 PPT가 바뀌고 이게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좀 더 나아지는 시대가 오겠지만, 지금 촬영 시점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나중에 할 듀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안 해본 단계이기 때문에 수업과 동일하게 세 가지 지표만 요청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본업에서 우리 얼마나 남겼냐, 수익성, ROA, 자산을 얼마나 살뜰하게 썼냐, 효율성, ROE는 주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불렸냐, 주주 가치를 뜻하기도 하죠. 자, AI가 단순히 숫자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체력 차이를 분석하게 유도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 배분 혹은 자본 배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오늘 프롬프트의 핵심이에요. 우리 수익성 분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익이 얼마인지를 묻는 이 개념은 너무 초보적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 번 돈을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요것을 묻는 전략적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자본 배분, 캐피탈 얼로케이션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스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을 해줘. 그리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줘. 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이 AI가 대충 아는 대로 답변, 우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우리가 업로드한 실제 보고서를 이거 샅샅이 뒤지게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라고 하는 용어를 웬만하면 가급적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산출물에서 나오는 문장이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긴 쓰진 않았지만 최대한 쉽게 이런 표현을 같이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이 고급스러운 게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문가인데 쉽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일단 쉽게 얘기를 해줘야 일단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해줘봐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여기에 추가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 가지 지표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9.12 매출액 영업이익률 저희가 산출하는 숫자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24.57 마찬가지입니다. ROA하고 ROE도 마찬가지로 6.53, 7.94, 18.89, 70.65 저희가 산출한 숫자 그대로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건 2018년도 데이터와 비교가 됐다라고 해놓고 마크다운 표 형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부연 설명이 있는데 엑셀 차트 작성을 위해서 순수 수치로만 작성했고 위에 지표들은 소스 자료의 기준에 따라 그렇죠. 영업이익을 분자로 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영업이익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 줬을 겁니다. 1번, 2번에 이 근거 자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엑셀에 가서 잘 붙는지 그거를 잠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긁어서요. 컨트롤 C를 해준 다음에 엑셀의 새 문서에서 요거를 딱 붙입니다. 예, 잘 붙죠? 예, 잘 붙습니다. 잘 붙고 저희가 차트를 만들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써도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분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AI 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써보면 좋죠. 그러나 저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저희 많이 해본 차트를 한번 해보면 추천 차트 넘어가서 모든 차트 넘어가서 묶은 가로 막대형을 한번 보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너무 이것도 묶은 세로 막대형.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비교식으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괜찮네요. 그죠? 예. 묶은 가로막대형인가요? 예,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 꼭지별로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ROE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이렇게 쭉 세로로 늘려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하면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좀 넓혀야 이게 심각한 차이가 났구나. 삼성전자 특히 전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망가졌구나. 애플은 그래도 좀 방어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눈에 잘 보일 수 있죠. 예,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전문가적 관점의 심층 비교 리뷰 해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한번 해보죠. 이 친구들이 뭐 맞는 얘기 했는지 틀린 얘기 했는지 헛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반드시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프롬프트를 제가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해도 그때그때 결과를 얘가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그거는 어느 AI나 다 그런 것 같고요. 모든 결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층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산 효율성 및 자본 배분 전략이라고 타이틀이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종속된 수익 구조와 자산 효율성의 한계. 삼성전자의 양회계연도 지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장치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네요. 실적의 롤러코스터 타이틀 좋죠? 2018년도에 약 170조 원의 매출과 4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네요. 25.6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죠. 그러나 저희가 리뷰한 2019년도 매출이 154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급감을 해서 이익률이 9.12%로 추락을 했습니다. 예, 실적의 롤러코스터. 다시 봐도 제목 기가 막히고요. 두 번째, 무거운 자산 구조로 인한 효율성 급감. 이익이 3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총 자산은 219조에서 216조 원 수준으로 비슷하죠? 무거운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었고 자기 자본은 오히려 172조에서 177조로 얘네들은 증가를 했네요. 이런 얘기죠. 장치 산업의 특성상 이익 창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자본을 유연하게 덜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왜 장치 산업 특성상이라는 거죠? 자산 효율성 지표인 ROA는 6.54, 그다음에 ROE는 7.94%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표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리뷰를 했죠. 자, 요약을 해보면 전형적인 장치 산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끝자락이었어요. 2019년도부터 다운사이클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률 25%를 넘나들면서 축제를 즐겼지만 불과 1년 만에 업황이 꺾이자 이익률이 9%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AI도 잘 지적을 했지만 이 삼성의 몸짓입니다. 이익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도 반도체 라인 같은 거대한 유형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무거운 구조 때문에 이익 창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ROA와 ROE 같은 효율성 지표가 급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구조의 유지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그러니까 의도적인 투자냐, 이거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주식이나 다른 관심사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그런 주제로 또 연동해서 특정을 해갖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바쁘니까 애플 곧바로 이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제미나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비스 고마진 기반의 이익 방어와 극단적인 자본 배분 전략. 반면 애플은 하드웨어 판매의 성장 둔화를 고마진 서비스 매출로 상쇄하고 공격적인 자본 배분 전략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라고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두 가지로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서비스 부분을 통한 마진 방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여기까지 분석하지 않은 포인트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애플의 총 매출은
2018년도 2,600억 달러에서 19년도 2,601억 달러로, 이거 잘 읽어야겠네요. 2,655억 달러에서 2,601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 역시 708억 달러에서 639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마진율이 32.2%에 불과했던 반면 앱스토어 및 구독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분 매출이 397억 달러에서 462억 달러로 성장하고 63.7%라고 하는 압도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도에 24.57%라고 하는 견고한 전사적인 영업이익률을 방어해 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품하고 서비스로 구별을 해갖고 근거를 달아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줬던가요? 그렇죠? 자기 혼자 이거 환각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거 맞는 얘기야? 여기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9번, 10번하고 근거 자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근거 자료가 있는데,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을 한번 들어가죠. 여기서, 9번이 뭐야? 여기 9번을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가 리뷰하지 않은 10K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7, 2018, 2019에 세일을 카테고리별로 테이블로 보여줍니다. 라고 해갖고 넷 세일이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폰, 그 다음에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등, 그 다음에 서비스 해놓고 3년치, 각각 3년치의 매출액, 그 다음에 퍼센티지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걸 적었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 극대화 마법이라고 있습니다. 애플이 2019년도에 70.65%라는 경이적인 경이적이죠? 예, ROE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번 돈을 자본으로 쌓아두지 않는 극단적인 자본 축소 전략에 있습니다. 예, 역시 근거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2019년도에만 자사주 매입에 668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했고, 나아가 현금 배당으로도 141억 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10K를 역시 자세하게 분석을 해갖고 거기 팩트에 따라서 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1,071억 달러였던 자기 자본 규모는 2019년도에 자본이 904억 달러로 대폭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네요. 재밌습니다. 굉장히 참, 아,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전문가스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거 좀 그렇습니다. 전문가적으로 좀 표현해달라고 그랬는데,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주 뭐 인간적이에요. 자, 분자인 이익이 소폭 감소해도 분모인 자본을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소시킴으로써 ROE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증명했습니다. 라고 나와주고 있죠. 다 이제 팩트에 근거한 얘기다라고 한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삼성은 반도체가 폭망해갖고 숫자들이 다 망가졌는데 애플은 보면 아이폰 판매가 폭망까지는 절대 아니고 살짝 주춤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방어를 했다. 왜일까? 바로 서비스 부분 때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 매출이 우리 하드웨어 상품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회사 전체, 애플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24.57%로 방어를 해냈다. 이 방어는 언제 기준이냐? 전년도 기준으로 방어를 해냈다. 견고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나, 아, 진짜 뭐 하나 틀린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건 애플의 자본 관리다. 애플은 번 돈을 쌓아놓지 않는다. 2019년도 한 해에만 자사주 매입에 668억 달러, 현금 배당으로 141억 달러. 두 개 합치면 한화로 환율 한 1,300원만 해도 기본적으로 100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줌으로써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분모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위에서 이익이 조금 줄어도 ROE는 오히려 이 70%라고 하는 경이적인 수치로 어떻게 됩니까? 치솟게 됩니다. 오히려 올라갔어요. 확인이 되시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예. 이것이 바로 애플의 자본 최적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훌륭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우리 막대한 이익을 잉여금으로 유보하면서 투자, 케이펙스에 대비하는 자본 축적형 모델이라면 애플은 강력한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자본을 지속적으로 덜어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본 최적화형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 적당히라고 하는 선택지가 이 둘 거인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정말 무섭게 쌓아놓고 애플은 정말 무섭게 돌려줍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길을 택했을까요? 먼저 삼성이 돈을 쌓아두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삼성한테 이 현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 방전되지 않은 배터리여야만 합니다. 2018년도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2019년도 이익이 67%나 폭락할 때 삼성을 버티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쌓아둔 현금이었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기본으로 들죠. 이 쩐의 전쟁에서 돈 떨어지면요. 기술 격차에서 밀려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삼성한테 이 자본 축적은 탐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에 가까워요. 반면에 애플이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애플은 일단 공정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가 대신 만들어 주잖아요. 애플한테 현금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은 지금 오히려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는 독입니다. 분모인 자본이 커지면 ROE라고 하는 성적표가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번 돈을 끊임없이 시장에 뱉어내면서 몸짓을 줄입니다. 이 근육질의 운동선수가 체지방을 극한으로 줄여서 속도를 높이듯이 애플은 이 자본 최적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효율성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사실 투자자한테 이 질문은 미래의 한방, 삼성이죠. 미래의 한방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완벽한 시스템, 애플입니다. 을 살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25년도 지금 현재 결산에서 보여준 AI 반도체로의 도약은 그동안 쌓아둔 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일단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면에 애플이 서비스 매출로 굳건히 버티면서 주주를 챙기고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은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